2026년 투자 시장에 뭐랄까 거대한 지각 변동 같은 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이게 정답이다 했던 성공 공식이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새롭게 짜이는 시장의 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하면서도 좀 도발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S&P 500의 시대는 정말 끝났는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냐고요?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지난 20년 동안 시장에는 거의 절대 공식 같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네, 바로 그게 뭐냐면 미국 대형주, 특히 S&P 500에 투자하면 망하지는 않는다는 믿음이었죠. 안정적인 정책이나 투명한 시장, 이런 것들 덕분에 S&P 500이 정말 오랫동안 황금기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 단단했던 믿음의 기반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025년에도 S&P 500 성적 좋았습니다. 분명히요. 근데 모두가 미국만 쳐다보고 있을 때 진짜 대박은 사실 전혀 다른 곳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한번 전 세계로 쫙 넓혀보시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5년 한 해에만 신흥시장 주식이 무려 34.3%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이 17.9%였으니까 이건 그냥 압도해버린 거죠. 미국이 최고다라는 오랜 생각에 아주 제대로 한 방 먹인 셈입니다. 이게 그냥 작년에 반짝 좋았던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가격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야기가 더 재밌어집니다. 장기적인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CAPE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보면 S&P 500은 36.9로 솔직히 좀 비싸요. 역사적으로 봐도요. 그런데 신흥시장은 24.6, 훨씬 저렴하고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수익률이 어디서 터질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신흥시장의 잠재력 엄청나죠? 그럼 이제 다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겉으로 보면 여전히 단단해 보이는데 그 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자세히 보면 예상치 못한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섹터부터 한번 볼까요? 대표 선수인 원유, 2026년 예상 가격이 배럴당 49달러에서 57달러 정도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에서 새로 석유 파는 회사들 평균적으로 본전도 못 찾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유가 전망이 썩 밝지 않다는 신호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에너지 섹터인데 천연가스는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LNG 수출 잘 되죠. 데이터 센터 돌리느라 전기 엄청 쓰죠. 수요가 폭발하니까 전망이 아주 그냥 장밋빛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섹터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시비가 너무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비단 에너지 섹터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기술주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한 보고서에 나온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데요. 계속 밀려오는 AI라는 파도가 더 이상 모든 배를 들어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와, 무슨 뜻이겠어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배가 있는가 하면 그대로 휩쓸려 침몰하는 배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자, 2.00, 이게 바로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딱 보면 이게 뭔가 싶으시죠? 근데 이 숫자가요, 지금 기술주 섹터를 향한 시장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풋콜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시장 사람들이 주가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어디에 돈을 걸고 있나 보는 지표예요. 이 비율이 1을 넘으면 내릴 거다에 돈을 건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인데 지금 기술주 섹터는 이 수치가 무려 2.00입니다. 오를 거다보다 내릴 거다에 2배나 많은 돈이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심상치 않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시장이 이제 기업들을 아주 새로운 잣대로 나눠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AI로 인한 양극화입니다. AI 시대는요,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에는 AI를 무기 삼아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파괴자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기존에 하던 일이 AI 때문에 위협받는 파괴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 둘을 정말 칼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시장이 여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걱정하는 산업들이에요. 미디어, 광고, 금융 데이터 분석, 게임, 심지어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혹시 공통점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전부 사람의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돌아가던 곳들이죠.
자, 지금까지 시장이 얼마나 크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해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새로운 투자 전략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제 S&P 500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밖으로 눈을 돌려 분산 투자해야 하고요. 둘째, 신흥시장처럼 전 세계 곳곳에 숨어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고요. 셋째, 시장 전체가 어떻다가 아니라 각 섹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디테일하게 봐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AI 시대에 승자가 될 기업과 패자가 될 기업을 가려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난 10년의 성공 공식에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변화에 맞춰져 있나요? 이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